올라갔습니다. 오! 선제골! 이야, 야, 튀니지! 벌써 골? 야, 이거 위험한데요. 야, 이러면은 프랑스 너무 여유 부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옵사. 옵사이드. 나네르 간드리가 선제골을 뽑아내나 했더니 옵사이드였습니다. 와, 정말 놀랐습니다. 예. 골! 이야! 카즈리! 야, 자, 여러분. 수비보다 한 발 빠르게. 카즈리가 드디어 첫 골에 성공하면서 야, 자, 지금 상황으로는 카즈 티니지가 2개 대회 올라가죠. 연속골. 네. 슈팅! 골! 얼마 안 됐어. 바로 슬퍼하겠다. 야, 축구가 이래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소식을 들었겠죠? 벤치도 아직은 웃고 있지만. 근데 은바페가 들어오네요. 아니, 근데 여기 튀니지 프랑스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어차피 자려고 안 되니까. 오, 다리 사이로 은바페! 슈팅! 야, 우와. 예, 선방입니다, 골키퍼. 은바페 실실 계속 웃고 있었는데 배실배실 나와가지고 이제 에너지 충전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어떡해. 티니지. 예, 보고 있는 거죠. 모바일로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자, 티니지 선수들은 벤치는 이미 이 경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호주와 덴마크 경기를 지금 벤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은플하지 마! 자, 여기서 그리즈만이 나 진짜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봤나 티니지 보다. 경기. 봤나 보다. 선수들 몇 명. 선수들도 안 와봐. 네, 봤나 봐요. 아, 지금 벤치에서도 표정이 안 좋아요. 자, 과연 이게 마지막 판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골이 취소됐습니다. 티니지 이기자. 자, 드디어 D조의 최종전도 마쳤고요. 네. 자, 16강 올라간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먼저 프랑스는 일찍이 자리 잡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한 팀이 정말 치열하게 오늘 경기를 통해서 호주가 반전입니다. 예. 호주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D조의 약체로 꼽혔는데 D조의 약체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호주가 2006년에 이제 16강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월드컵에 그러니까 5회 연속 진출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5회 연속 진출하는 동안에 최약체 호주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가장 네. 전력이 약한. 왜냐면은 호주가 악재가 너무 많았었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아시아 예선에서도 가장 성적이 안 좋아서 네. 플레이오프 끝에 이제 그렇죠. 본선에 네. 오게 된 거였고 네. 심지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호주는 대륙이 봉쇄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전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었고요. 음. 그래서 뉴질랜드랑 2연전을 치르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자국 리그 선수들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뭐 심지어 주전 공격수가 최전방 원톱이 그 일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네. 듀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전력이 약해서 호주에서도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네. 기대가 없었는데 호주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들은 이 팀이 야. 호주가 여태까지 16강에 오른 건 딱 한 번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잘 아는 2006 월드컵 때 히딩크 매직 네. 그때 16강에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16강에 계속 가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16강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그 호주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지금 호주에서 이 경기를 보고 있는데 호주 사람들은 자고 한국 사람들만 경기를 본다. 예. 이 정도로 호주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반전의 결과를 그렇죠. 가져온 거니까. 근데 일단은 덴마크가 너무 무기력했어요. 맞아요. 덴마크가 이번 대회 내내 그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덴마크가 대회 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 팀의 최대의 단점이 주포가 없다. 확실하게 골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없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점은 여러 명의 다양한 유형의 공격수들이 있어서 네. 그들이 이제 한 골만 넣어주면 된다였는데 이번 대회 때 결국 골을 한 골 넣은 것도 네. 크리스텐센 수비수가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공격진에선 골이 없었고요. 단 한 골밖에 없었고요. 음. 조별리그 3경기에서 네. 거기다가
이번 월드컵에 덴마크가 전반전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거든요. 네. 이게 그 덴마크 축구 역사상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반전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던 게. 덴마크가요? 예, 근데 오. 이 경기가 덴마크가 16강에 올라가려면은 무승부도 안 됐어요. 그렇죠. 호주한테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근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공격을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였죠. 그러니까 해보려고 해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이겨야 되면 이기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덴마크가 보여준 축구는 이기는 축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3경기 연속 그 최전방 공격수 선발 라인업이 다 바뀌었어요. 네. 첫 경기는 돌베르가 이제 선발로 나왔었고 네. 그 다음 경기는 코르넬리우스가 선발로 나왔고 이번엔 브레스웨이트가 나왔는데 네. 누가 나와도 안 됐었고 또 교체 투입도 결국 공격 그렇죠. 쪽에서 교체 투입이 네. 됐는데 돌베르도 들어왔었고. 예, 결국 아무도 해결을 해주지 맞습니다. 못했어요.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스포츠인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탈락하는 일이 발생을 그렇습니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덴마크는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도 꼽히기도 했었고 그랬죠. 유로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었던 거잖아요. 유로에서 뭐 준결승까지 올라갔었고 네. 잉글랜드하고는 심지어 뭐 연장전까지 가는 예 그런 접전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네.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네. 8전 전승으로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함께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을 확정 지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2패를 당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덴마크의 기세가 최근 2년간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야 에릭센까지 돌아왔으니까 덴마크는 더 무서울 것이다라는 네네. 평가가 많았었는데 결국 월드컵 본선 앞두고 그 공격수들의 전체적인 컨디션 난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탈락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오늘 경기는 경기 내용조차 좋지 못했어요. 튀니지전도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프랑스전에는 선전했으나 결국 1대2로 패하고 네. 예, 그러면서 탈락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오늘 좀 치열하게 맞붙고 간절함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덴마크에는. 그래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는 특히나 더 골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특히 네, 전반전 그렇죠. 0대0으로 많이 끝나고. 그렇죠. 가장 그래서- 많이 나왔었죠. 0대0 그 전반전 경기가. 네, 그래서인지 공격수, 그러니까 특히 좀 해결을 잘해줄 공격수가 있는 팀들이 성적을 조금씩 내는 것 같은데 덴마크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어쨌건 예, 반면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네. 경기 내용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대회 네. 내내. 네. 대회 내내 좋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수비 라인이 상당히 이제 쫀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롤스하고 스타르가 발을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예,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또 네. 에런 모이나 이제 어빈 같은 중원에서 조금 월드컵 경험도 있고 네. 또 유럽 무대 경험도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그래도 플레이를 잘 풀어주기도 했고 네. 지난 튀니지하고의 2차전에서는 듀크가 멋진 골을 넣으면서 그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2번이나 굴절돼서 뒤로 가는 거를 그걸 예, 헤딩 슈팅으로 넣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걸 넣으면서 1대0 승리했고 네. 오늘 경기에서도 월드컵 경험이 가장 많은 호주에서는 레키가 네. 한 건을 해주면서 중요한 순간에 예, 그 수비 제치고 접는 동작으로 수비 제치고 골을 넣었죠. 네. 그러면서 예, 단 2골로 1대0 승리 거두면서 16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주와 덴마크의 경기 호주가 승리하며 호주가 16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아 정말 안타까워서요. 아. 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와 튀니지 경기 저희가 지금 얘기를 꺼내기도 상당히 안타까운 예. 꺼낼 때부터 이제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경기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잘싸 튀니지 이잘싸다. 보통 젖잘싸 비잘싸인데 이겼는데 잘 싸웠다라는 말은 튀니지가 1대0으로 이겼지만 경기 결과는 가져왔지만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이 경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프랑스가 이미 조이리가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패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이제 호주가 덴마크한테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에는 네네. 조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션을 완전 대거 돌렸습니다. 그쵸. 그냥 완전 2군으로 거의 나왔다 보면 되죠. 골키퍼까지 돌렸으니까요. 그럼 뭐 2차전과 비교하면은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온 거는 추아메니와 바란밖에 없었고요. 네. 그마저도 바란은 1차전에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다 선발로 나온 선수는 추아맨이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네네. 거기다가 심지어 선수들이 본인의 원래 포지션으로 나오지도 않은 그렇습니다. 선수도 있었어요. 귀행두지가 윙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카마빈가가 풀백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인 디사시가 또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어요. 네. 좌우 풀백은 전부 다 원래 포지션이 아닌 선수들이었고 네. 윙도 좀 안 맞고 네. 그런 식으로 포지션도 맞지 않고 로테이션을 싹 돌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확실히 발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선수들이. 패스도 계속 끊겼고요. 예. 네. 반면 이제 튀니지가 이 경기에서는 상당히 패스웍도 좋았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공격 자원들의 빠져나가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으면서 그러면서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계속 예. 밀어붙였죠. 튀니지가 초반에. 예.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월드컵 경험이 있는 네. 이미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인 카즈리가 아,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골을 맞습니다. 넣었죠. 발목을 밟히면서까지. 이거 발목을 찍혔죠. 그쵸, 찍혔죠. 그러니까 반박자 빠른 슈팅을 때린 다음에 그 디사시의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네. 발목을 찍혔어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그 카즈리의 골이 안 들어갔어도 네. 페널티킥이 선언됐을 장면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건 간에 골을 넣고 교체 아웃 됐는데 튀니지가 16강에 가려면은 네. 호주하고 덴마크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거나 끝났어야 되죠. 그랬는데 믿었던 덴마크가 호주한테 패하면서 네. 그러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쯤에 이제 카즈리 선수가 골을 넣고 바로 호주가 골을 넣었어요. 네. 또 정말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제 카즈리 선수 교체 아웃돼서 나왔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다 같이 핸드폰만 보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핸드폰으로 호주 덴마크 경기 상황을 네. 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튀니지는 이 경기를 뭐 6대0, 8대0으로 이겨도 호주와 덴마크 경기가 호주승으로 끝나면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내 눈앞의 경기보다 계속해서 그 호주 경기를 집중해 보는 네. 그 튀니지 선수들의 모습도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튀니지 팬들의 모습도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리즈만이 또 골을 넣었죠. 물론 옵사이드 취소가 됐지만요. 옵사이드 이제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저는 그래도 튀니지가 어쨌건 간에 그 프랑스 상대로 네. 우승 후보 프랑스 상대로 승리했고 네. 그것도 튀니지 축구 역사상 첫 승이에요. 프랑스를 상대로요. 그동안 2무 2패였거든요. 네네. 2무 2패였기 때문에 저는 의미 없는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잡혔었고 네. 카즈리 선수는 사실상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네.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을 살짝 찡그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또 웃으면서 선수들끼리 서로 위안을 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튀니지가 프랑스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에는 선수들도 웃고 또 튀니지 팬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 튀니지 팬들은 마지막에 계속 환호해 줬어요. 맞습니다. 계속 승리한 박수도 거에 치고 아무래도 튀니지 자체가 그 프랑스의 식민지기도 했었고요. 과거에 네. 그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뻐해 주더라고요. 16강 탈락한 게 아쉽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상대로 설령 16강에 가지 못하더라도 성과를 이런 식으로 튀니지처럼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경기에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장식하면 팬들도 다 좋아하고 박수 보내주고 선수들도 기분이 좋죠. 미래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D조가 만날 이제 16강에서 만날 팀은 잠시 후 C조 경기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경기 끝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